이른 아침 이정숙은 부엌에서 된장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74에서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손 널림은 여전히 능숙했죠. 마당에서 들려오는 손주민 준이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따뜻하게 채우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고혜진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원피스를 입고 화장을 깔끔하게 한 모습이 아침부터 말끔해 보였죠. 정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어머님, 아침 준비하고 계세요? 정말 감사해요. 예진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정숙은 언제부터인가 그 웃음 뒤에 숨겨진 모험가를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예진이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에서 묘한 기식함을 느끼곤 했죠. 그 시선에는 따뜻함보다는 계산적인 모험가가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장남 재윤이 넥타이를 매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40대 중반의 그는 회사 간부로 일하며 가정을 꾸려가고 있었죠. 아침 식사를 서둘러 마치고 출근 준비를 하는 그의 모습에서 정숙은 바쁜 현대인의 모습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정숙은 오늘 병원에 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예전에는 며느리가 병원까지 함께 따라다니며 정성을 다했는데 요즘은 핑계가 많아진 것 같았죠. 친구들과의 모임, 중요한 약속 등등 항상 바쁜 일이 생기곤 했습니다. 재윤은 늘 아내를 감싸며 이해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정숙은 아들이 자신보다 아내 편을 드는 모습을 보며 마음 한편이 쓸쓸해졌죠. 결혼 후 아들이 점점 자신에게서 멀어지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의 모습은 평범해 보였습니다. 강엄해 보였습니다. 강엄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점점 이 평화로운 일상 속에서 모험과 어긋나고 있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죠. 예전의 말투와 행동 하나하나가 예전과 달라지고 있었고 재윤은 그런 변화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숟가락을 들고 된장국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정숙은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가족의 평화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가 겉보기만 그럴듯한 것일 뿐이라는 걸 그녀는 아직 완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죠. 다만 가슴 한편에서 불안감이 조금씩 자라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정숙은 평소처럼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가을 벽지 따스하게 내릴 쩌는 오후였죠. 손주 민준이는 학교에 가고 재윤은 회사에 나간 조용한 시간이었습니다. 예진은 거실에서 전화를 받고 있었는데 목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정숙은 귀에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별 신경 쓰지 않았지만 점점 예진의 말을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친구와 통화하는 것 같았는데 그 내용이 심상치 않았죠. 지어머니, 아우, 치맥기 있어. 근데 재산은 다 우리 쪽으로 올 거야. 정숙의 손이 빨래집기를 준 채 굳어버렸습니다. 귀를 의심했지만 예진의 목소리는 계속 이어졌죠. 남편도 바보처럼 말 안 듣고 엄마 눈치만 봐. 근데 내 손바닥 아니지. 뭐 조금만 더 참으면 되거든. 정숙은 숨을 죽이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머리가 띵하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죠. 지금까지 자신이 느꼈던 불안감이 현실로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예진은 웃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집안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언제쯤 정리할 수 있을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었죠. 마치 정숙이 이미 죽은 사람처럼 취급하면서 말입니다. 정숙은 조용히 빨래를 접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진은 여전히 전화 통화에 열중하고 있었고 정숙이 지나가는 것도 눈치채지 못했죠. 정숙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쿵쿵거리며 뛰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느꼈던 모든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죠. 예진의 다정한 말, 세심한 배려, 따뜻한 웃음, 모든 것이 가면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정숙은 서랍에서 오래된 약봉지를 꺼내 손에 꽉 쥐었습니다. 혈압약을 담고 있던 그 봉지가 손바닥에서 구겨졌죠.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 늙은이를 바보로 봤구나
정숙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순한 양처럼 살아왔지만 이제는 달라질 때가 온 것 같았죠. 예진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게 된 이상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예진의 태도가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정숙은 이제 예진의 행동 하나하나를 예리하게 관찰하고 있었죠. 그동안 보이지 않던 것들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족들이 모여 저녁 식사를 마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예진이 자연스럽게 부동산 이야기를 꺼냈죠. 최근 집값이 많이 올랐다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점점 구체적인 제안으로 이어갔습니다. 어머님 요즘 상속세도 많이 오르고 해서 미리미리 정리하는 게 좋다던데요. 예진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지만 정숙은 그 속내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재호는 아내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죠. 예진이 서류 봉투를 꺼내 보였습니다. 이미 준비해둔 부동산 계약서였죠. 정숙은 그 서류를 보며 예진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냥 큰아들 명의로만 해놓는 게 어떨까요? 나중에 복잡한 절차도 피하고요. 정숙은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예전과 달랐죠. 표면적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차가운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래 생각 좀 해보자. 정숙의 대답은 짧고 담담했습니다. 예진은 그 대답에 만족하는 듯 미소를 지었죠. 재은 역시 어머니가 순순히 응하는 것을 보며 안도의 표정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숙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예진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게 된 이상 그들의 계획대로 움직일 생각은 전혀 없었죠. 오히려 이제부터는 자신만의 계획을 세워야 할 때였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잠자리에 들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평생 모아온 재산, 이지, 모든 것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하고 있었죠. 예진의 계산된 친절함 뒤에 숨겨진 탐욕을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정숙은 둘째 아들 재호를 떠올렸습니다. 평소에도 자주 안부를 묻고 진심 어린 관심을 보이던 아들이었죠. 장난과 달리 재호는 언제나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하여 주었습니다. 이제 그와 진지한 대화를 나눌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정숙은 며칠간 고민한 끝에 둘째 아들 재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호는 형과 달리 어머니의 전화를 받으면 언제나 반가워했죠. 정숙은 조심스럽게 만날 약속을 잡았습니다. 재호야, 엄마가 할 이야기가 있어서 그래. 시간 될 때 한번 만날 수 있을까? 재호는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평소와 다른 무게감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집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죠. 카페에서 마주 앉은 정숙은과 재호는 한동안 서로를 바라보며 침묵했습니다. 정숙은 어디서부터 말을 시작해야 할지 망설이고 있었죠. 재호는 어머니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즉시 알아챘습니다. 재호야, 엄마가 이집하려고 한다. 정숙의 말에 재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갑작스러운 결정이었기 때문이죠. 형네 집에서 함께 살면서 손주도 돌보고 있는 상황에서 집을 팔겠다는 것은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재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형은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왜 갑자기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궁금했죠. 정숙은 잠시 망설이며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직 모른다. 그런데 재호야, 엄마가 요즘 많은 걸 깨달았어. 정숙은 며느리 이와 장남의 실체를 알게 된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려주었습니다. 예진이 친구와 나는 전환해온 부동산 계약서를 드리며 재산 정리를 종용하는 모습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죠. 재호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형수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형이 그런 상황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안타까웠죠. 정숙은 재호에게 혹시나 모를 상황에 대비해 공증인을 소개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재호는 회사에서 알고 지내는 변호사가 있다며 연락처를 알려주었죠.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형한테 직접 말씀하시는 게 어떨까요? 재호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고개를 저었죠. 재혼이 이미 아내 영향 아래 있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재호의 손을 잡고 당부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져도 놀라지 말고 어머니의 결정을 믿어달라고 말했죠. 재호는 어머니의 단단한 결의를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카페를 나서는 정숙은 걸음에는 전에 없던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계획을 실행에 옮길 시간이었죠. 며칠 후 손주 민준이의 8번째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정숙은 일주일 전부터 준비에 한창이었죠.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정성스럽게 만들고 특히 민준이가 어릴 때부터 즐겨 먹던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생일 당일 집안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예지는 화려한 케이크와 선물들을 준비했고 재호는 일찍 퇴근해서 아들의 생일을 축하해 주었죠. 정숙은 부엌에서 정성스럽게 차린 음식들을 상에 올리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할머니가 끓인 미역국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할머니 손맛에 길들여진 아이였죠. 정숙은 그 모습을 보며 뿌듯해했습니다. 하지만 예진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상에 올려진 미역국을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죠. 생일 파티에 전통적인 음식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 같았습니다. 요즘 누가 이런 거 먹어요? 촌스럽게. 예지는 미역국 그릇을 들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주저없이 싱크대에 쏟아버렸죠. 정숙은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준이는 할머니가 끓인 미역국이 사라진 것을 보며 아쉬워했습니다. 하지만 예지는 아이에게 케이크를 먹으라며 관심을 돌렸죠. 재유는 그 광경을 보고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말없이 싱크대로 가서 남은 미역국 국물을 조용히 치웠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부서지는 소리를 들었죠. 지금까지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한계점에 도달한 것 같았습니다. 파티는 계속 진행되었지만 정숙은 더 이상 웃을 수 없었습니다. 예진이 아이들에게 인기 있는 음식들을 차려놓으며 의식해하는 모습을 보니 더욱 화가 났죠. 그날 밤 정숙은 자신의 방에서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정성을 다해 요리했던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며 씁쓸함을 느꼈죠. 며느리에게는 그 모든 정성이 촌스러운 것에 불과했습니다. 정숙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모욕을 당하며 살 수는 없다고 말이죠. 미역국을 버리는 예진의 모습은 정숙에게 마지막 경고였습니다. 그래, 이제 끝이다. 정숙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돌이킬 수 없는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행동으로 옮길 때가 온 것 같았죠. 다음 날 아침 정숙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몸단장을 했습니다. 깔끔한 한복을 차려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었죠. 오늘은 중요한 일을 처리해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제어가 알려준 공증사무소는 시내 중심가에 있었습니다. 정숙은 택시를 타고 그곳으로 향했죠. 차창 밖으로 보이는 거리 풍경이 평소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것 같은 기분이었죠. 공증사무소에 도착한 정숙은 담당 직원에게 자신의 목적을 말했습니다. 전 재산을 둘째 아들 재호에게 증여한다는 유언장을 작성하고 싶다고 했죠. 직원은 정숙의 나이와 정신 상태를 확인하며 절차를 안내했습니다. 유언장 작성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부동산부터 예금, 보험까지 모든 재산 목록을 정리해야 했죠. 정숙은 차근차근 자신이 평생 모아온 재산들을 나열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적지 않은 액수였습니다. 서류 작성 중간에 담당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는지, 혹시 반대하는 사람은 없는지 확인하는 절차였죠. 가족분들께 알리셨나요? 정숙은 잠시 망설이로 대답했습니다. 아직은 알리지 않았다고, 마지막 인사도 남겨야 한다고 말했죠.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절차를 계속 진행했습니다. 유언장에는 재산뿐만 아니라 정숙의 마지막 당부도 담겨 있었습니다. 재호에게는 이 재산을 잘 관리하며 가족의 화목을 위해 써달라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장남 재현에게는 앞으로 더 현명한 판단을 하며 살아가라는 조언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공증 절차가 모두 끝나고 정숙은 완성된 유언장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공식적인 도장이 찍힌 그 서류는 생각보다 무거웠죠. 단순한 종이 몇 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정숙의 평생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무소를 나서는 정숙의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오랫동안 짓누르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죠.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가족들에게 자신의 결정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정숙은 유언장 사본을 가방에 넣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저녁 식사 자리에서 모든 것을 마무리할 생각이었죠. 더 이상 미룰 이유도 망설일 이유도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었고 가족들이 식탁에 모여 앉았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저녁 풍경이었지만 정숙의 마음은 저녁 평범하지 않았죠. 유언장이 들어있는 가방을 옆에 둔 채 조용히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예진은 오늘도 여전히 밝은 표정으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요즘 부동산 시세가 어떻고 주변 지인들이 어떻게 재산 관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죠. 정숙은 그 말들을 듣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 속내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재유는 회사 일로 피곤해 보였지만 아내 이야기에 간간히 맞장구를 쳐주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숙제 때문에 일찍 방으로 들어갔고 식탁에는 3명만 남아 있었죠. 예진이 또 다시 부동산 정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직접적이었죠. 요즘 나이 드신 분들이 알아서 요양원에 가는 것이 유행이라며 은근히 정숙에게 암시를 주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요즘은 나이 드신 분들이 알아서 요양원 가는 게 유행이에요. 거기서 또래들과 지내시면 더 즐거우실 텐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쌓여온 모든 분노와 실망감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죠. 하지만 정숙은 소리치거나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분하고 냉정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나도 이제 떠나야겠네. 근데 내 손엔 아무것도 안 남을 거다. 예진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 순한 시어머니가 이런 말을 할 줄 몰랐죠. 재윤 역시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정숙은 가방에서 유언장 사본을 꺼내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공증받은 도장이 선명하게 찍힌 그 소리를 보며 예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이게 뭐예요? 예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정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방으로 향했죠. 뒤에서 재윤이 어머니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방문을 닫고 가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며칠 전부터 조금씩 준비해둔 짐이었죠. 많지 않은 옷가지와 몇 가지 소중한 물건들만 챙겼습니다. 거실에서는 예진과 재윤이 격로를 벌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진은 이해할 수 없다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고 재윤은 어머니를 달래보겠다며 중재하려 했죠. 하지만 정숙의 마음은 이미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정숙은 그날 밤 집을 떠나 시골의 작은 전원주택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죠. 재우가 어머니를 위해 마련해준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이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오후 재윤에게 등기호편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발송인은 공증사무소였죠. 재윤은 무심코 봉투를 뜯었다가 그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의 유언장 사본이었고 모든 재산의 수치인은 차남 재화로 되어 있었습니다. 예진은 그 소리를 보고 분노에 떨었습니다. 지금까지 공들여 쌓은 모든 계획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이었죠. 시어머니가 자신들의 대화를 엿듣고 있었다는 것도, 그래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것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이럴 수가 있어요?
큰아들인 당신이 모든 걸 받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예지는 재윤에게 소리쳤지만 재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만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연락을 시도해봤지만 전화를 받지 않으셨죠. 며칠 후 재우가 형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형에게 어머니의 안부를 전하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이것이 어머니의 최종 결정이라는 것을 알려주었죠. 그건 엄마 선택이야. 나도 처음엔 놀랐지만 어머니 마음을 이해해. 재우의 말에 예지는 더욱 화를 냈지만 재우는 점점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자신이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 뒤늦게 깨닫고 있었죠. 한편 시골 주택에서 정숙은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작은 부엌에서 혼자 먹을 된장국을 끓이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마당에는 매와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고 하얀 꽃 한 송이가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재우는 일주일에 한 번씩 어머니를 찾아와 안부를 확인했습니다. 정숙은 아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소중했죠. 예전처럼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살지 않아도 되는 자유로움을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창가에 앉아 매화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이제야 진정한 평화를 찾았다고 말이죠. 배신과 탐욕 속에서 벗어나 조용하고 단순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훨씬 행복했습니다. 된장국이 끓는 소리와 함께 매와 향기가 집안에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정숙은 작은 미소를 지으며 혼자만의 평온한 식사를 준비했죠. 이제 그 누구도 자신의 정성을 함부로 대할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찾은 진정한 자유였습니다.